제1교포 3세 손정희 회장이 미국의 대표 일간지 USA 투데이를 인수했습니다. 뉴저지 스프링필드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시시피 식품 공장을 급습한 이민 당국이 불체자 680명을 체포했습니다.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총기협회는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렬한 항의 시위 속에 총기 난사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제1교포 3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산하 사모펀드 포트리스의 미디어 회사가 미국의 대표 종합 일간지 USA 투데이를 인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6일 포트리스가 운영하는 미디어 회사 뉴미디어 투자그룹이 USA 투데이 등 출판 매체 100여 개를 보유한 게닛을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14억 달러로 인수 절차는 규제 당국과 양사 주주의 승인을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됩니다. 합병 후 회사 이름은 현재와 같은 게닛으로 불릴 예정으로 뉴미디어 투자그룹이 지분 50.5%, 게닛이 지분 49.5%를 보유합니다. 합병회사 게닛은 미국 전역의 일간지 260여 개, 주간지 300여 개를 발행하는 미디어 공룡으로 몸집을 키웁니다. 이번 합병은 최근 인쇄 매체 시장 쇠락과 SNS 등의 등장으로 인한 구독자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982년 창간된 USA 투데이는 중도 성향 독자를 겨냥해 대중적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인쇄 매체 시장 하락으로 구독자가 줄어 비용 절감을 위해 뉴스 제작 부문을 축소해 왔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부터 뉴저지의 강한 비바람과 토네이도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며 밤늦게까지 이어진 스톰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뉴저지 스프링필드는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스프링필드의 여러 건물들이 뜯겨 나가면서 큰 나무들이 쓰러져 전선을 건드렸고 정전 사태가 찾아왔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이번에 스프링필드를 삼킨 토네이도는 시속 70마일의 위력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남쪽 저지시티에서 열린 노던 트러스트 골프 대회는 오전 7시경 선수들이 티오프만 한 채 팬들은 스톰으로 손상된 골프장 시설로 인해서 필드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토네이도로 다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호입니다. 이민 당국이 미시시피주에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이민 급습 작전을 벌여 식품 가공 공장에 취업 중이던 불체자 680명을 한꺼번에 체포했습니다. 이날 급습 작전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된 작전으로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대규모 급습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민세관 단속국의 600여 명의 단속요원들은 미시시피주에 소재한 식품 대기업 코우 식품사의 가공 공장 다수를 동시에 덮쳐 근무 중이던 불법 체류 이민 노동자 680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들은 대다수가 중남미 출신 라틴계 이민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는 단속 대상 공장들을 사전에 포위하고 불법 취입 이민자들의 도주로를 막은 뒤에 급습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매튜 엘빈스 ICE 국장 등은 이번 급습 작전은 단일주에서 전개된 최대 규모의 작전이라며 인종과는 전혀 무관한 통상적인 불법 취업 이민자 단속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두 차례 연쇄 총기 참사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총기 구입자의 신원 조회를 1층 강화하는 법안에 지지 의사를 나타내자 전 미 총기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참사로 미국 내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7일 오하이오와 텍사스 총기 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회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18년 2월 파클랜드 총기 참사 후 총기 규제 강화 방안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후 대통령 자신과 NRA 그리고 공화당으로부터 지지가 이어지지 않아 유야무야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조차도 그의 총기 규제 강화 노력이 어느 선까지 갈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정치 자금을 후원해온 NRA의 웨인 라피에르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 강화 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신원 조회 강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지는 7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보좌관들은 맥코널 대표가 공화당 내 광범위한 지지가 없는 한 총기 규제 법안을 상원에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기 난사 시위대 항의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지난 주말 연이어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진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 방문에 나섰습니다. 오전 11시경 데이턴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총격 사건의 생존자들이 입원한 마이애미 벨리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참사에 충격을 입은 주민들을 달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도착 직후부터 시위대와 맞닥뜨리는 등 곳곳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진행됐습니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을 찾던 순간 건물 밖에는 2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대가 활용하는 베이비 트럼프 풍선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뭐라도 해보라, 생각과 기도가 아닌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트럼프의 존재는 단지 우리의 트라우마만 악화시킨다는 메시지를 든 피켓을 들고 항의를 벌였습니다. AP통신은 데이턴 엘파소를 방문하는 트럼프는 시위와 맞닥뜨렸다면서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인 언사가 정치적 인종적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의 도착을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혁신 기술의 집약체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일 오후 4시 뉴욕시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갤럭시 노트 10 언팩 행사를 열었습니다. 노트 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6.8인치 플러스 모델과 6.3인치 일반 모델 두 종류로 출시됐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노트 시리즈 중 가장 큰 6.8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대화면 스마트폰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은 노트 시리즈 특유의 S펜과 막강한 성능,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보다 작은 스마트폰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6.3형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한층 편리해진 S펜도 이목을 끕니다. 노트 시리즈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노트 10의 S펜은 움직임을 인식해 노트 10의 S펜은 움직임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동작시킬 수 있는 에어 액션을 지원합니다. 기존 S펜이 버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하거나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었던 데 그쳤다면 노트 10의 S펜으로는 S펜 버튼을 누른 채 좌우로 움직여 촬영 모드를 선택하거나 상하로 움직여 카메라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홍콩을 여행하는 미국민에 대한 안전경보 수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는 홍콩 각지에서 벌어진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에 대해 중국 당국이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국무부는 시위가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으로 번지면서 돌발 시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위 발생 지역을 피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집회나 시위 인근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행 경계를 의미하는 2단계 조치는 1단계 일반적 주의보다는 높고 3단계 여행 재고나 4단계 여행 금지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8천 건 감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21만 5천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고용 사정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0건 증가한 21만 2,250건을 기록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퀸스 지역 잭슨 헤이츠에 있는 네일 살롱에서 39살의 남성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살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는 수요일 오후 7시경 잭슨 하이츠의 93번가와 94번가 사이에 있는 살롱에서 일하는 35살의 카르멘 산티아고를 수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아내의 사체 위에 올라타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7일 오전 버지니아주 맥클레인에 있는 일간지 USA 투데이 사옥에 총을 든 괴한이 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대거 출동하고 임직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56분에 총을 가진 사람이 빌딩 안에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빌딩 곳곳을 수색했으나 총격이 있거나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빌딩 안에서는 비상 알람이 울려 놀란 직원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33살의 절도범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로 칼을 휘둘러 4명을 살해하고 24시간 이상 광란의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는 지난 수요일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두 남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어 산타아나 지역 편의점에서 경비원 등 2명을 살해하고 총을 빼앗은 후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용의자와 피해자들은 모두 히스패닉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기 한 노래방에서 한인 학생을 비롯한 10대 미성년자 13명이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행인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로드 애베뉴 소재 이 노래방에서 펠팍 고등학교 10에서 11학년 학생 13명은 몰래 구입해서 노래방에 갖고 들어간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셨고 이 중 4명은 한인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종업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가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됩니다. 세일라 올리버 뉴저지주 부지사는 6일 이른바 임금 절도 처벌 강화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최초 적발 시 500에서 1000달러의 벌금과 동시에 10일에서 90일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동포 담당 영사 2명이 새롭게 부임합니다. 7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전북도청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조성현 영사가 9일 동포 담당 영사로 부임하며 보스턴 총영사관의 이종섭 영사가 뉴욕으로 자리를 옮겨 20일부터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경제연구위원회가 올해 1분기 전국 257개 도시를 대상으로 식료품과 주거, 유틸리티, 교통, 헬스케어 등을 기준으로 생계 비용을 분석한 결과 뉴욕시 맨하탄의 생계비 지수는 238.4로 전국 평균 100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으며 2위는 200.1을 기록한 샌프란시스코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북한의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 세계 호남향후회 김영윤 회장과 지난 시간에 이어 2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1부에서 이제 예. 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예. 그 세계 호남인들의 어떤 단체 카톡방이 뭐 400명이 예, 넘는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호응을 보였다고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네, 한 어느 정도 그렇게 호응을? 예, 이제 그 쌀 보내기 운동에 쌀 40kg을 한 가마로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한국 돈 10만 원 정도 돼요. 아, 10만 네. 원.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10만 원. 네, 쌀 한 가마니. 그래가지고 네. 1000가마를 목표로 해서 네. 이제 모금 운동을 했는데 네. 1000가마면 약 1억 원.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소액 다수 참여 원칙으로 했기 네. 때문에 40kg 짜리가 10만 원이니까 네네. 그 일구자씩 내기에도 편하고 네. 또 그 모금 운동을 시작한 지 네. 20일 만에 이제 한 540여 명이 네. 참여를 해가지고 네. 1억 1,5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종료를 네. 시켰습니다. 종료를 벌써 시키셨다고요? 예, 벌써 했죠. 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북한에 대한 지금 국제 사회에 네. 어떤 그 제재가 네.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또 북한의 쌀 보내기 운동을 또 이렇게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대북 제재는 이제 거기 뭐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제재지 네. 민간인들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네. 그건 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민간 기구를 위해서 민간 네.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굶주리고 있는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네. 뭐 북한 대북 제재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 이런 모금 운동을 그렇군요. 하게 네. 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어떤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어떤 거기에 네. 저촉되는 그런 거는 그런 아닌 건 것이죠. 아니죠. 예, 네, 예, 예. 그럼 됐습니다. 네. 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모금 활동을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구자 한 구자 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 가지고 네. 한국에 있는 구자를 만들어 가지고 네. 한국에다가 그 구자로 전부 입금을 시켰습니다. 음.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이제 입금된 것은 우리가 모금하면서부터 민간 기구인 민족화해협력협의체라고 민화협 네, 민화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에 그 민화협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고 저희가 공개하고 모금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 민화협을 네.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북한하고 네. 쌀 문제에 대해서도 네, 네. 그렇고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조용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언제쯤 전달 방법을. 그러면 전달을 할 네, 계획인가요? 전달 방법을 지금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9월이나 10월경에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10월 아까 4일이라고 했었나요? 네. 세계 호남인의 네. 날로 지정되어 있는 게. 네. 그러면 올해 계획도 좀 세워 놓으셨겠어요? 그렇죠. 올해도 이제 이 3개 시도가 있잖아요. 네.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네. 그래서 이 3개 시도가 스폰서를 쓰는데 네. 매년 주 스폰서가 한 개가 돼요. 네. 그래서 3년 전에 전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남, 전북, 작년에 광주까지 끝나고 네. 올해 다시 이제 메인 스폰서가 전라남도 도청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과 뉴저지에 살고 있는 호남 네. 뭐 향후인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이 쌀보내기 운동에 관련된 거, 예, 그 말씀해 그래서 주시죠. 그 쌀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는 뭐 다 그 마감이 됐으니까 네.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군요. 우리가 참 우리 동포로서 지금 일본이 그 강제징용 네. 판결을 문제 삼아서 굉장히 지금 네. 경제 보복을 하고 또 우리 평화하고 그냥 남북 통일을 볼모 삼아 가지고 굉장히 방해 공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동포들이 스스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느꼈으면 쓰겠어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네. 우리 동포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느꼈으면 좋겠고 또 남북 통일이 되는데 우리 네. 동포들의 역할이 예? 밑거름이 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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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세계 호남 향후회 김영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